네, 오늘 최소은 씨가 안민석을 고소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안민석의 책을 사다 놓고 보진 않았다가 잠깐 뒤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 그때 사건이 박 대통령 관련 사건이 터진 그런 상황에서 12월 26일 구치소를 찾아간 내용이 있어요. 이때 박영선을 포함해 갖고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구치소 문을 열어달라고 발로 차고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순실하고 면담한 내용이 이 책에 있어요. 2000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질의응답 내용, 출입 및 면담 신문 개요. 일시 2016년 12월 26일 15시 30분에서 17시 3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이라면은 12월 24일 날 최순실 씨가 특검 사무실에 가고 신장위가 3대를 면하겠다 이렇게 한 날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25일 그때는 성탄절이었으니까 다들 쉬었겠죠. 이렇게 사람을 못살게 굴고 나서 26일에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서울구치소 수감동 내 접견실. 참석자 국정조사 토기위원장 등 위원 9명, 최순실 증인, 구치소장 등 구치소 관계자, 청문위원 김성태, 김한정,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장제원, 하태경, 항영철, 윤소아. 이 중에 김성태는 아시겠죠? 자기 딸 KT 취업금 때문에 1년 항소심에서 1년 유죄를 받은 놈입니다. 그 다음에 김한정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박영선 지금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와서 설치는 여자죠. 손혜원 이 여자도 잘 알 겁니다. 목포에다가 건물을 사가서 아주 유명하게 됐죠. 안민석 이 문제의 인간. 장제원 장제원도 자기 아들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 나와서 또 엄청 잘난 척을 하고 돌아다니는 놈이죠. 하태경 부산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끄떡거리고 돌아다니는 놈이죠. 항영철 이 새끼도 뇌물건인가 해갖고 재판받고 이건 끝난 놈입니다. 그 다음에 윤소아 이 여자는 정의당인가 그런데 자작극을 벌린 여자죠. 자기네들한테 무슨 그 죽은 새를 소포를 보냈다는 거 이거 자작극으로 끝난 적이 있었던가? 자작극이나 아니다 하여튼 좌파들이 보낸 자기네들 쇼였습니다. 이런 여자가 최순실을 방문을 했었나요 구치소로. 네. 그리고 자석 배치도도 있습니다. 김성태하고 최순실이가 마주 보게 됐고 그 다음에 하태경, 장제원, 항영철, 손혜원이 한 줄이 앉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윤수아, 안민석, 김한정, 박영선이 앉아서 박영선이는 최서원 씨 옆에 앉아서 질의를 했나 봅니다. 면담 내용,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청문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달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까? 최서원 씨 말할 수 없습니다. 청문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을 신녀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듣는 말입니다. 청문위원, 박근혜 대통령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운동회 사진은 봤습니까? 최소원, 사진은 못 봤습니다. 청문위원, 대통령을 만날 때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호칭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소원, 최 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청문위원, 박 대통령이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최소원, 답변 거부. 청문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원, 재수있게 생각합니다. 참 멍청한 질문들이죠. 뭐를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청문위원, 언젠가 탄핵안을 기각하도록 사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최소원, 마음이 복잡합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문위원, 최순실 씨가 다 해먹은 것을 알려지고 박 대통령은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원, 대답하기 힘듭니다. 청문위원, 박 대통령은 여긴 다 전부 다 최순실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엄마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답변 거부. 청문위원, 장시호는 대통령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답변 거부. 청문위원, 유경재단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답변 거부. 그 다음에 김기춘, 우병우, 고영태 등 주요 인물과의 관계. 청문위원, 김기춘, 우병우, 김장자를 아시나요? 김장자 씨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병우 수석의 장모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원, 답변 거부. 청문위원, 고영태가 고집센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최서원, 고영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문위원들, 대통령 피팅룸에서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과의 옷값 지불 영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지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최서원, 특검에서 말하겠습니다. 청문위원, 김장자 씨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수님 소개로 만났는지. 최순실, 이수님 씨한테서 얘기를 받았습니다. 청문위원, 정호성, 안봉건, 이지만과의 회의 및 문고리 3인방의 관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최서원, 신문이 아니라 확인만 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청문위원, 김정자 씨를 아십니까? 최서원, 모릅니다. 청문위원, 차은택 씨 증언으로 기영 CC에서 김정자 씨와 같이 골프를 쳤다던데요? 최서원,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청문위원, 이영선 행정관과 옷 샘플을 만들고 핸드백을 가져갔습니까? 최서원, 답변 거부. 이게 문제가 되나요? 박 대통령이 필요한 것을 주선해 준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청문위원, K스포츠재단 설립이 박 대통령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최서원, 아닙니다. 모든 것은 재판 과정에서 말하겠습니다. 청문위원, 안종범 수석을 아십니까? 최서원, 모릅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프로포폴 처방 관련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운영 등 삼성과의 관계. 청문위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운영 과정에 관하여 최서원, 검찰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문위원, 삼성의 지원이 있었습니까? 최서원, 검찰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타블렛 PC 관련 여섯 번째, 청문위원, 타블렛 PC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이 사용했던 것인가요? 최서원, 쓴 적이 없습니다. 워드 파일도 안 씁니다. 특검에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줬습니다. 청문위원, 정유라가 사용했습니까? 최서원, 답변 거부. 청문위원, 독일에 가져갔습니까? 최서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정유라 관련입니다. 청문위원, 이대 입시 부정으로 정유라가 입학했죠. 최서원, 검찰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대에서 성마를 성마 특기생이 처음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게 규정을 고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부정 입학을 했다고 이지랄을 하는 거예요. 청문위원, 이대 교수들에게 쇼핑백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최서원, 답변 거부. 참 너무 기가 막혀갖고. 청문위원, 정유라를 검찰이 잡아서 들어오기 전에 자진귀국을 설득할 의사가 있습니까? 최서원, 답변 거부. 청문위원, 정유라를 IOC 위원으로 만들기 위해 박태환 선수를 출전 못하게 한 겁니까? 최서원, 말도 안 됩니다. 박태환 선수도 잘 모릅니다. 청문위원, 김경숙 학장을 아십니까? 최순실, 답변 거부. 여덟 번째, 기타 의혹 질의. 청문위원, 1992년 독일의 유벨이라는 회사를 왜 만들었습니까? 최순실, 처음 듣습니다. 청문위원, 독일의 차명계좌 8천억 원이 있습니까? 최소원, 독일에 한 푼도 없습니다. 있다면 찾아서 가지세요. 청문위원, 새누리당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거에 관여하셨습니까? 너무 유치한 놈들 아니에요? 최순실, 답변 거부했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뭐 답변 거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참 국회의원들이라는 놈들이 찾아가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따위를 한다고
뛰어간 인간들이에요. 제가 혹시라도 책에 그 최순실 재산 뭐 300억, 300조, 800조라는 말이 나올까 싶어서 잠깐 훑어봤는데 독일에 최순실 재산을 찾겠다고 해서 대구에 무슨 세무서에 그 세무서장 했던 놈하고 노승인하고 안민석하고 또 주진우하고 또 한 명 있어요. 이렇게 셋이 독일로 가서 최순실 돈을 찾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인간들이 뭐 자기네들은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렀었죠. 그러면서 이 책에 보니까 거기에 갔을 때 독일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만난 조력자들을 만났는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행운으로 만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세 번째 독일 방문해서 최순실의 독일 조력자들 여러 명 만났다. 그중 데이비드 윤의 부친이자 19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파독 광부 출신 윤남수 전 한인회장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안민석이가 아직도 행운이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윤남수 씨의 아들이 데이비드 윤인데 데이비드 윤이 한국에 와서 그 사기꾼들하고 어울리면서 이게 문제가 커졌어요. 그래서 그 사기꾼들은 내곡동 허니마을 개발권을 따주겠다고 사기를 쳤는데 거기에 데이비드 윤이라는 놈이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 그 사기꾼들은 사기친 것 때문에 재판을 받아서 3년인가 이렇게 형을 받아서 지금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데이비드 윤은 도망을 가서 재판에 나오지도 못하고 작년에도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데이비드 윤을 잡았다. 뭐 한국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조용한 것이 왜 조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언론풀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 데이비드 윤 붙잡았으면 왜 안 데리고 왔겠어요. 그러나 뭐 그 이후로 기사는 안 나오는데 데이비드 윤은 독일 국적이라 데리고 오기도 쉽지를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최순실을 망치겠다고 하는 안민석을 도와줬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안민석이 아직도 이 사람의 행운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최순실을 만나게 했던 경위가 있는데 단국대학교 교수였던 임평정 박사가 최승원 씨가 독일로 가니 도와주라고 했다라고 해서 윤남수 씨가 최순실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국대 교수라는 임정평 이분의 사위가 이용훈 판사라는 거예요. 이용훈 부장판사는 우병우 수석 1심 재판 국정농단 관련으로 재판을 했었거든요. 최순실의 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을 방임을 했거나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재판을 했던 판사인데 이 사람이 임정평 씨의 사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민석이가 한국에 와서 임정평 박사를 만나서 최순실하고 어떻게 알게 된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거를 임평정 박사가 거부를 했다. 그러면서 안민석이가 더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용원 부장판사가 임정평 박사의 사위였었고 그랬는데 이용원 부장판사가 초기에 이재용 등 삼성 재판을 맡게 됐었나 봐요. 사실 제가 오늘도 자료를 보면서 제가 2016년도 이때부터는 뭐 재판을 가지도 않고 박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2017년 5월 달부터 가게 됐는데 그 전에 재판들은 계속 그 전에 재판들이 시작돼서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갈 줄을 몰랐었어요. 오늘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제가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글 쓴 것 중에서 실수한 게 있었어요. 오늘 자료를 찾아봤더니 초기의 재판이 정호성, 안종범, 최성원, 신동빈 네 사람이 같이 재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성원 씨하고 안종범 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받았어요. 최성원 씨가 민간인인데 어떻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라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호성 씨는 공무상 비밀 누설, 그 다음에 신동빈 씨가 뇌물 공유로 이렇게 일찍이 신동빈 회장이 일찍이 기소돼 갖고 같이 재판을 받았더라고요. 나중에 신동빈, 최서원, 박 대통령 셋이 같이 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초기에 이용원 부장판사가
삼성의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민석이가 결국은 이거를 이 여론화를 시켜갖고 이용훈 판사를 이재용 재판에서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재용 등 재판을 조희연 판사, 지난번에 사법농단이라고 성창호 판사하고 같이 재판을 받아서 나올 때 제가 한바탕 소리 질렀던 그 조희연 판사도 여러 재판을 했어요. 뭐 우파 쪽도 하고 뭐 좌파 쪽은 제가 잘 안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박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 여러 개 했었어요. 그런데 조희연 부장판사한테 배정하려고 했으나 이 사람이 이재용 영장을 기각했다는 이유로 33부 이용훈 부장판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안민석이가 또 이거를 이슈화를 시켜갖고 결국은 또 이용훈 판사를 이재용 재판에서 바꾸도록 이렇게 했다고 바꾸도록 했다고 안민석이가 자기 책에 썼어요. 그러면서 안민석이가 하는 얘기가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 박근혜의 뇌물죄를 부장판사가 무죄로 선고한다면 국민들은 얼마나 분노하고 절망할까. 이래서 이슈화를 시켜갖고 바꿔치기로 했는데 여기 또 세월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했다는 거. 안민석이가 이 건을 이슈화 시키니까 네이버에서 검색 1위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용훈 판사는 법원을 통해 신속히 해명을 했는데 장인이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과 최태민과의 인연 때문에 최순실을 독일 지인에게 소개한 사실을 인정을 했다. 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용훈 부장판사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사실 이용훈 판사가 우병우 수석 재판하면서 되게 못되게 했어요. 뭐 재판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한테 엄청 못되게 했고 뭐 최초로 킥하고 웃었다고 해서 벌금 50만 원을 때린 우리한테는 아주 나쁜 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병우 수석 재판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이용훈 판사가 그렇게 나쁘게 한 거는 아니다. 웬만한 건 다 빼줬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하기는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용훈 판사는 그 이후로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다른 재판에서도 보이지 않고 아마 다른 곳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이 주심 판사를 교체할 사유가 못 된다고 하면서 이용훈 부장판사가 이재용의 재판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안민석이가 또 좌파들 방송에 나가서 또 떠들었어요. 예. 그러고 있다가 2017년 3월 17일 오후에 이용훈 주심 판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러면서 안민석이 또 그 책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로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뇌물죄로 징역을 살게 된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를 벗어나야만 이재용과 박근혜는 실형을 면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삼성이나 국정농단 세력에게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인데 주심 판사가 하필 이용훈이라니 운명의 장난일까? 삼성과 박근혜의 음모일까? 이런 뭐 개수를 써놨는데 이걸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억지 재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재용 씨는 여기서 무죄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박 대통령과 삼성은 같은 유죄 무죄를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삼성의 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변호를 했다는 것이 안타깝죠. 예,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서 또 안민석이가 또 이런 거를 또 써놨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전국에서의 악의 편에서 권력과 돈벌이를 위해 부역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김기춘, 우병우처럼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바로 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춘, 우병우처럼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바로 안민석이죠. 양심과 정의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지식기술자라는 것이다. 안민석이가 지식기술자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양심과 정의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이 인간이 바로 안민석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강교하게 정당화시키고
아전 인수로 합리화하려고 한다. 안민석 자신을 말한 거죠. 정말 조국이나 안민석이나 악마의 화신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하는 얘기가 정권이 교체되면 이 악의 세력들을 단죄할 수 있도록 특검이 반드시 부활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 이 내용은 아마 이 책은 2017년에 나오기는 했는데 아마 이 글을 쓸 때는 안민석이가 이 글을 쓸 때는 아마 박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아마 특검하기 전 그때였었나 봅니다. 네. 이 책을 2017년 4월 달에 안민석이가 프롤로그로 썼네요. 박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도 이 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롭게 또 기록들을 보고 저도 사실 노트를 보면서 저야말로 저도 마지막 백서를 쓰게 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제 노트에 쓰는 걸 보면서도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건이 날 때마다 제 노트를 본다면 상당 부분이 제 노트에 있더라고요. 초기에 우리가 재판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많이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제대로 저장이 안 됐고 제가 5월달, 6월달 아마 7월 중순까지도 저장해 놓은 거는 있지만은 그런 거는 뭐 일단은 볼 수 없으니까 물론 뭐 컴퓨터에 저장해 놨지만은 또 노트에서 보는 거하고 좀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처음부터 노트에 좀 쓰고 했으면 좋았을 거 하는 후회도 많이 들고 진작에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거를 좀 따라다녔으면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네. 안민석의 책을 보질 않았다가 또 최서원 씨의 고소권으로 보게 됐는데 2016년도의 기억들이 하나도 잊혀지질 않아요. 너무나 기억이 뚜렷하고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그때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